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1일 모 두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사헌부 장령 유인호가 아래기를 경상도 수군철도사 한스쿠는 영내의 면포 7필을 그 아들에게 주었고 또 녹비 건어를 그 매제 김경광에게 주었다가 일이 탈로 나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등은 수영에 아마 불법한 일이 많이 있을 듯하니 행대를 보내어 적발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행대는 초엽의 민간의 이해, 수령의 치적, 근만, 향리의 횡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사헌부 감찰을 말한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1일 모 세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1일 모 네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1일 모 다섯번째 기사 조위를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로 김은기를 우승지로 한사문을 좌부승지로 정성건을 우부승지로 황사효를 동부승지로 삼았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1일 모 여섯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 문윤명의 어미가 제거한 것은 입법하기 전에 있었으니 이치로와 마땅히 허통해야 할 것인데 어찌 그 계부의 전 이름이 야비하다 하여 감찰에 방해가 되겠는가. 본직의 고신에 석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0일 김이 첫번째 기사 명하여 종제 이 부미상과 홍문관 승정원 및 강무의 호종한 제장, 선전관, 내승 등을 명전 전 뜰에서 먹이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3일 경신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건자에 비록 도승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백성들이 토목의 역사에 고달파 서로 따라서 중이됩니다. 청근대 그 지방의 수령으로 하여금 추세하여 정력시키고 이전과 본사의 윤화로서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로 주의를 주소서. 그리고 군역을 피하고자 하여 중이된 자는 물간 사전하여 가정을 죄 주소서. 그리고 중은 본시 일정한 거처가 없으므로 비록 검액하여 정력하여도 곧바로 도망을 하니 이제부터는 중으로서 도망하여 산사에 숨은 자는 그 절에 사는 중을 아울러 중군케 하소서. 이것을 크게 방을 붙여서 중예에 효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윤화는 중을 감독하는 승직을 말한다. 물간 사전은 사령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이 되는 것이 상례이나 특수한 죄에 대해서는 사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4일 친묘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4일 신묘 두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4일 신묘 세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4일 신묘 네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승지 정성근이 아뢰기를 그는의 왕자군의 재택을 짓는 것이 제도를 넘어 공사를 감독하는 관리가 군주를 돌보지 아니하고 매질을 더하니 원망의 부르짖는 고초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백성은 중하고 사직은 경하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모든 영성은 간약함을 좇는데 힘써서 백성의 힘을 너그럽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어질지는 못하나 어찌 폭군의 행동을 하고자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겠는가. 영선의 일은 이미 선공 제조에게 명하여 그전의 제도로 삭감하게 하였으니 또 어찌 다시 감하겠는가. 그러나 성제의 말이 진실로 오르니 모두 나의 과실이다. 다만 군주들이 이벽하는 고초를 내가 어찌 모두 알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성근이 말하기를 상상께서 어찌 능히 그 패단을 모두 아시겠습니까? 신이 시종이 되어 들은 바가 있으므로 감히 아뢰지 아니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권경이는 형인 권경우가 의주 목사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대사관 안호에게 청촉하여 그로 하여금 계달하게 하였으니 율이 사불 이실로 장 100대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아니 단지 직천만을 거두고 홍천에 부처하라고 명하였다. 사시는 노는다. 사간 이극규가 일찍이 세자 포독이 되어 시경의 국풍장을 진강하다가 양차 지성야에 이르러 그 해석을 거르쳤는데 권경우가 사간으로 있으면서 입시하여 그 불가함을 고집하니 강이 파자 논박당하여 포독에서 체죽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권경의 일을 이극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도로 물었다 하였다. 성전시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5일 엠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오부승지 정성건이 아뢰기를 전자의 신이 무과 별시의 참 시관이 되었는데 기사할 때의 한 거사를 보니 첫 표적이 맞지 아니하였는데 감적관은 이내 북을 쳤으며 또 한 거자는 네 표적까지 화살을 쏘지도 않았는데도 도청관은 이내 고하기를 5발 중에 4발이 적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관 신준 등이 지평 이스무에게 위촉하여 국문하게 하였으나 지금 그 구관이 없습니다. 과거는 국가의 큰 일이므로 만약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뒤에 징계될 바가 없습니다. 장간대 이스무를 불러다 물어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기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쏘기를 하는 것으로 홍백빛깔의 관역을 썩 바꾸어 삼보구리에 오보의 간격을 두고 좌우의 두 주로 5개를 설치하여 말을 달리면서 좌우의 것을 번갈아가며 쏘는 것이다. 감적관은 무가의 활쏘는 시험에서 화살이 관역에 맞고 안 맞음을 감시하는 관원이다. 성전시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달선이 아뢰기를 육경은 일체인데 경하고 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민영경과 박원종이 만약 조금이라도 사체를 안다면 계목이 어찌 물리를 이루지도 못함에 이르렀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문자를 조금 틀린다 하여 가볍게 재상의 직분을 교체하겠는가 하였는데 이달선이 말하기를 지금 이세준을 형조 정랑으로 삼으셨는데 무릇 청옥은 사람의 생사에 관계된 것이므로 그 임무가 지극히 크니 이세준이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허종이 대답하기를 이세준은 무인이니 모른지기 결사하는 곳에서 시험하여 배우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이달승이 말하기를 배운 뒤라야 현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찌 현관에서 배우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더건대 이세준은 일찍이 경기도사가 되었었다 하니 어찌 결사할 줄은 모르겠는가 하였다. 이달승이 또 아뢰기를 백성들이 공공하고 고달픈 것이 지금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랑하여 기르는 뜻은 비록 지극하지만 수령들이 받들어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령들은 무릇 손님들을 만나 접대하는 데 있어 번화한 것을 힘써 드디어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니하면 비방이 따르므로 비록 어진 자라도 또한 풍속을 따르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이로써 공짜를 함부로 거두어들이고 그 남은 것을 취하여 주전을 꾸미곤 합니다. 참건대 이제부터는 번화한 폐단을 통금하고 한결같이 백성을 구휼함을 근본으로 삼게 하소서. 무릇 전체 때에 진실하고 참되어 화사함이 없으면 승격시키고 화려하고 아첨하는 자는 내치면서 풍속이 가히 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허종이 대답하기를 이는 고금을 통하여 큰 패단입니다. 그러나 수령된 자가 한결같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을 일을 삼고 관무에 힘쓰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잔패할 것이니 두 일을 처리하되 모두 마땅함을 얻는다면 이에 어진 수령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다만 감사에게 유시할 뿐이지 다시 입법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허중이 말하기를 신이 젊었을 때 보니 풍속이 순화하여 수령들이 담독한 자가 적었는데 지금 들으니 조사로 수령을 지내고 혹집을 윤택하게 한 자가 있다 하니 염치가 행하여지지 아니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 달선이 말하기를 부평부사 신정흡이 한 면에서 변통할 수 있는 물건을 두루 내면에서 거두어 들여 백성들이 해를 받음이 적지 아니합니다 하자 허정이 말하기를 이러한 자는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안변부사 남계당을 보니 백성의 일에 마음을 다하여 하삼도의 법에 의하여 백성을 가르치고 경작에 힘쓰게 하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후에는 곧 신복하였다 합니다. 그 정사를 행함이 관민의 편안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가히 상줄만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정은 이 상이 아래기를 중국 조정에서 여학을 쓰지 않으므로 중국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본 자가 웃었습니다. 세종조에도 정전에서는 쓰지 아니하였으니 청근대 금으로는 쓰지 않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허종이 대답하기를 송나라 때에도 정전에서 동료의 악을 썼으며 지금 중국 조정에서도 또한 100가지 유희를 쓰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세가 졸지에 변경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주저는 주는 음식이고 저는 거마의 뜻이다. 지방에 가는 관원에게 역참에서 음식과 거마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6일 개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사 이계담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황제의 기거를 물었다. 이계담이 말하기를 강령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명하의 종묘 문소전의 성공제조와 예조 공조의 당상관을 불러 종묘의 담장 방 및 문소전의 성 밖의 인가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조사의 아래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유인호가 사리기를 성안에서는 한 채의 땅도 금과 같은데 근래 여러 군들의 집을 짓는다고 하여 인가를 많이 철거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미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종묘 담밖의 인가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신등의 의견으로는 담 안쪽의 소나무를 제거하면 화재가 번질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청컨대 인가를 철거하지 마소서 하니 장교하기를 내가 종묘를 중하게 여겨 화가 소홀한 데서 생겨가 깊이 우려한 것이니 철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유인하가 또 공조 참판 민영경과 참의 박원종을 가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의주판관 장정이 배사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요새 건주위와 헌반을 맺었으니 방어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근데 의주는 비폐함이 극심하다 하니 그대는 가서 조치를 다하는데 힘을 써서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게 하며 요리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요새 나라의 재물과 포백이 쓸 때가 대단히 많아 호조 참판이 말하기를 사섬시와 제용감의 비축한 포백이 지극히 적으니 전락하여 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비하여 쓰는 것이 어찌 나의 본심이겠는가. 대비 전에 바치는 것과 세자궁에 소용됨이 있는 바라 부득이한 것이다. 다만 아이들의 집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많지 않으니 사슴시와 제용감으로 하여금 면포 1250일을 내수사에 보내게 하고 또한 이것을 호조에 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장전에 나아가 의정부와 육조의 진연을 받았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2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한 이세좌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육경은 천지와 사시에 응함으로 임무가 막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조에서는 의정부가 서사하는 것을 폐하였으므로 육조의 임무가 예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생각하건대 공조판서 여자신 참판 민영경 참의 박원종은 모두가 학력이 없는데도 함께 한 관사에 같이 있으니 사기에 어두워 그 관직을 병들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자신은 비록 경술은 했으나 평소 조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영견의 회회 같은 것은 경박하며 박원종은 연수하여 무식함으로 청론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육조의 임무에 합당하겠습니까? 청거대 채차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30일 장평 첫 번째 기사 사원부대사한 이세좌 등이 차자를 올려 민영견 박원종을 채차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30일 정명 두 번째 기사 이달에 강원도 평해읍에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5척이고 둘레가 2357척이었다. 그리고 전라도 용안읍의 성은 높이가 11척이고 둘레가 4242척이었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최자점이와 쌀에기라 사북시 제조 윤호 봉상시 제조 이극균이 와서 제조 한칠의 귀후서 제조 구수영은 임명받은 지가 오래되었고 이철견은 의경부 판사와 사북시 제조가 된 지 또한 오래되어 본사인 노비가 그 집에 출입하기를 한 집안 종과같이 하면서 불의를 많이 행하니 채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임명한 여누리 오래고 가까움을 삼가해 처리하겠다 하고는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구수영은 기후서 제조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개최하는 것이 가하다. 사북시 제조와 봉상시 제도는 이미 서로 바꾸기를 명하였고 봉상시는 직책이 제향을 맡았으므로 정성으로 제조를 삼고자 한다. 사북시와 같은 것은 마정이 비록 규종할지라도 어찌 반드시 정성을 제조로 삼아야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윤호는 옮겨서 봉상시 제조가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인데 어떤 한 공리가 제포를 바친 것이 몹시 나빴으므로 시원이 주문하니 곧 흥판을 업으라는 사람에게서 산 것이었다. 포를 판 자와 아울러 잡아서 장차 죄를 받게 되었는데 윤호는 시원에게 청탁하여 용서하게 하니 시원이 이를 분하게 여기서 이르기를 반드시 뇌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시원은 봉상시 관원을 말한다. 흥파는 많은 물건을 흥정하여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안호가 아뢰기를 국가에서의 일을 인하여 경찰관을 외방에 보내면 경찰관이 된 자가 역기를 지나치게 발하는 자가 많이 있어 배단이 심이 많습니다. 신은 모든 일을 모두 감사에게 위임하고 경찰관을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구할 일이 있으면 부득이하여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대사관의 말이 매우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관 하남군 정승조 동지중추부사 이조영을 대장으로 삼아 광명에서 사나운 짐승을 구축하게 하였다. 또 도승지 정병주 조하승지 조위 우승지 김은기를 나눠 보내 이를 감독하게 하고 인하여 선언을 내려주었다. 구축은 몰아 쫓아냅니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조문숙이 아뢰기를 공조의 세 당상관이 모두 무신이므로 일이 착오가 많으니 일원을 바꾸기를 청합니다. 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허정이 대답하기를 민영견은 일처리를 잘하고 박원종은 무죄가 있으니 모두 쓸만한 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사의 착오는 비록 문신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러한데 어찌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서 재상의 직을 가볍게 바꿀 수가 있겠는가. 이전에도 문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육조의 당상관이 된 자가 있었는데 이제 어찌하여 홀로 말하는가 하니 특징관 정괄이 아뢰기를 공조 세의 당상관이 모두 무신이기 때문에 대간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문숙이 말하기를 새 무인이 한 조에 있으니 무슨 일을 능히 이루겠습니까? 지금 법의 감사와 도사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을 문신으로 쓰는 것은 역시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전조에서 실제로 맡고 있는데 만약 혹시 소인을 쓴다면 대간이 마땅히 말할 것이지만 이 같은 것은 말할 것이 못된다 하니 조문숙이 말하기를 대가는 임금의 귀와 눈이며 사람을 쓰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이니 만일 큰 잘못을 들으면 일에 따라 곧 논하는 것이 바로 그 직책입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비록 전조의 임무라고 하더라도 만일 혹시 마땅하지 못함이 있다면 대간이 어찌 잠잠히 있겠습니까? 하고 정괄은 말하기를 정사의 잘못을 대간이 모두 말하는 것이 마땅하니 어찌 반드시 소인을 쓴 뒤에야 말할 것입니까? 대간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고 동부승지 정승은은 말하기를 대간의 뜻은 단지 인망에 만족스럽지 못한 자가 육조에 있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인망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한번 논박을 입었다고 하여 끝내버리고 쓰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사관 이익극규가 아뢰기를 지금 육도당상관이 예사로 모두 오래 유임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돌려가며 바꾸어서 쓰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부와 같은 것도 역시 1조년에 바꾸는데 6조만이 홀로 오래 유임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허중이 말하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하고 정괄은 말하기를 6조 당상 마땅히 사람을 골라서 써야 할 것입니다. 어찌 돌려가며 써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정승근이 또 아뢰기를 축성, 재언 등 사의 종사관이 만약 외임에 제수되면 그 사의 당상이 반드시 아래에 청하여 유임하게 하니 이는 사제에 매우 합당하지 못합니다. 물이에 이르기를 아무 사람은 아무 재상을 사알하고 아무 재상은 아무 사람을 비유하며 아무는 아무 재상을 주인으로 삼고 아무 재상은 아무의 주인이 된다고 하니 그 조짐을 점점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승지가 아랜 바와 같다면 그 배단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민영견이 참판이 되고 정수가 조랑이 되었는데 계목에 시주의 경중에 임하여 먼 지방으로 내친다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정수가 초한 것이다. 민영견은 정수가 문사라 하여 감히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이 일 때문에 논박을 받아 채직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수가 민영견을 그르쳤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3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계동이와 사례기를 이 천 땅에 옥이 생산되기는 하나 반드시 모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청컨대 옥을 다루는 사람을 보내어 골라서 취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3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신승선이 병으로서 사직하니 허락하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3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금구현명 안극치가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백성의 휴척이 수령의 의지를 잊고 못함에 매었으니 그대는 가서 마땅히 마음을 다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좌부 승지 한사문이 아뢰기를 신의 일찍이 재용감 정으로 있어서 중국 물건을 무역해드리는 패단을 압니다. 매양 다니는 통사가 무역해오는 물건을 본사 관원이 감설하고 함께 술을 대조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원은 사사로이 통사의 청탁을 들어주고 감찰한 물건의 품질을 알지 못하여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서 받아들이니 이는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상의원의 예의에 의하여 제조로 하여금 간품하고 지표한 뒤에 청대에서 대조해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청대는 각 관하에서 섣달 금음에 사무를 마치고 창고를
봉해둘 때 사무부의 관원을 불러 검사를 받던 일이다. 선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교리 권유를 한평에 보내고 지평 이달선을 창원에 보내어 불법을 적발해 다스리게 하였다. 선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4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신생선을 숭정대부 거창군으로 유지를 정헌대부 의정부 우참천으로 홍귀달을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이염일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이계남을 가선대부 동지 동령부사로 유순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김심을 통정대부 성균관 대사승으로 김성동을 통정대부 부평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4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경이와 사례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재상은 모른지기 글을 읽은 사람을 써야 한다고 하였는데 공조당상은 모두 문신이 아닙니다. 청근대 한 사람을 바꾸서 써하니 참교하기를 마땅히 천천히 생각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5일 MC는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5일 MC는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표연말이 아래기라. 신이 시골에 있으면서 항상 보건대 수령으로서 백성을 편하게 다스려 어진 수령이라고 일컫는 이가 혹 어사를 만난 경우에는 반드시 좌편이 되었고 백성을 침해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는 어사를 만나지 아니하면 면함을 얻었습니다. 청근대 어사로 하여금 경유하는 여러 고을의 불법을 아울러 살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가 한 고을에 먼저 이르면 먼저 소문이 온도에 퍼지니 형세가 하나하나 적발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말하기를 어사를 보내는 것은 본래 한 사람을 징계하여 100사람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작은 허물을 하나하나 찾아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여 연말이 아랫바도 해롭지는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드디어 이달선과 권유에게 글을 내려 지나는 고을을 아울러 규찰 적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의주 목사 구겸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건주 야인이 우리와 불화를 맺고 있으니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고을 또한 잔폐하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다스려서 부성을 이루도록 하라 하니 구겸이 대답하기를 더근데 중국 조정에서 장차 탕참을 설치한다고 하니 고을과 몹시 가까워서 강변 사람으로 간혹 몰래 들어가는 자가 있을까 신은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은 부담이 무거운 것을 피하고 가벼운 대로 나아가는 것이니 만약 백성이 그 직업에 안정되면 어찌 몰래 넘어갈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문신을 인정전들에 모아서 오자서와 범여의 우열론을 짓게 하였는데 이주 조랑 신용계가 수석을 차지하니 명하여 한 작업을 더하게 하였다. 오자서는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이다. 아버지인 오사의 형인 오상이 초나라 평왕에게 죽었으므로 오나라에 가서 오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쳤어 원수를 갚았다고 한다. 또 오왕 부차가 월왕 구천의 항복을 용서한 것을 간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자결했는데 과연 오자서가 염려한 바와 같이 오나라는 월왕 구천에게 망하였다. 범녀는 춘추시대 월나라의 공신이다. 월왕 구천을 도와서 오왕 부차를 쳤으나 뒤에 벼슬을 내놓고 제 나라에 가서 성명을 고쳐 지이자피라고 하고 다시 도로 가서 거부가 되어 도주공이라고 자칭하였다. 선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5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안변부사 남계당에게 하서하기를 더근데 그대가 농사를 권장하는데 부지런하고 또 백성을 잘 어루만져 사랑한다고 하니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한다. 그대는 그리 알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우승직 이 김은기가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래기라 전옥세의 주의수 악공 오나 근내가 양녀 오막비를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량 신경이 아뢰기를 지금 남쪽 지방이 승평한 날이 오래되었으므로 백성들이 병사를 알지 못하여 지난 기유년에 외적이 흥양을 침략하고 이튿날 또 장흥을 침략하였으며 그 이튿날은 또 강진을 침략하였는데 백성들은 달아나 숨고 만호는 한 사람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봄, 가을에 거진에서 진법을 연습하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절도사가 한 번도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진법을 연습한다고 일컫는 것도 한갓 놀이로 사냥하는 것만 일삼고 군장을 점검하지 아니하니 기계가 정밀하지 못한 것은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청건대 절도사로 하여금 거진에서의 진법 연습을 대전에 의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행하고 폐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절도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올양업의 중추 시랑개 등 4사람과 알타리의 참지 인석합 등 7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6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이수무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법을 세운 것이 지극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바는 준행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를 통용하도록 일찍 법을 세웠는데 바들을 행하지 아니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조위에게 물으니 조하성지 조위가 대답하기를 근래 제사에서 속을 징수하는데 저화를 거두지 아니하고 포물을 거두기 때문에 속을 징수하는 데는 저화를 쓰고 약값은 저와 포물을 참작해 쓰도록 하는 일이 이미 호주로 하여금 법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특징반 유자광이 말하기를 외방에서는 저화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수령이 백성에게 징속하는 것이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므로 천당의 함정처럼 무시로 적발하여 모두 포물을 거두니 백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화를 쓰는 것은 이미 세워둔 법이 있으니 관리가 다만 마땅히 받들어 행할 뿐이다 하였다. 유자광이 또 아뢰기를 지금 수령의 환상과 곡물의 수량을 갑절로 널려 거두어 자기의 소용으로 하기를 꾀합니다. 신은 의사를 골라서 제도에 나누어 보낼 것을 청하는데 혹은 여관이나 혹은 촌사에서 백성의 신소를 들어주게 하여 만약 수령이 불법한 일이 있거든 수금하여 계달하게 하면 반드시 자기의 사사로움을 함부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를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가하거니와 만약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도리어 패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 수무가 또 아뢰기를 수령이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습니다. 신이 들으니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리는 언구원은 이미 백성을 사역시켜 내를 막아 잡는데 게다가 백성에게 바치기를 독촉한다 합니다. 그러니 백성이 해를 받으면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어사를 보내 교찰 적발하게 하소서 하고 유자광은 말하기를 곡물의 향심 등과 같은 물건은 비록 한도에 적은 것이라도 모두 백성에게 거두어 취하고 만약 인리가 방납하는 경우는 향심 한도에 쌀을 거두는 것이 많게는 10여 석에 이릅니다. 소민이 이미 제에 공공하고 또 요역과 징렴에 공공하여 이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실속 있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이 패단을 받음이 이처럼 지극한데 이르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유호인이 일찍이 거창 현감이 되어 하고에 있었으나 이 사람이 어찌 범람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뒤에 의성 헬령이 되어서는 잘 다스린다고 일컬어졌습니다. 배계후는 남은 판관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렸으며 또 청렴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도 도리어 하고에 있었습니다. 신이 덕건대 한 조관이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배계우가 들어주지 아니하자 그 사람이 깊이 원망을 품더니 얼마 되지 않아 편출되어 곧 단기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까지 민간에서는 배계우가 추호도 침범하지 아니했다고 일컫는다 합니다. 신이 돕건대 구치곤이 충주 목사가 되어 잘 다스리는 이름이 있었으니 마땅히 보상할 것인데 그 바뀔 때 행적을 주었습니다 하였다. 영사심해가 아뢰기를 신도 그 사람 됨을 압니다. 포상을 가하여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포상할 만한 공이 있으면 마땅히 포상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조위가 말하기를 민간에서 쓰는 종이와 면포는 모두 거칠고 짧아서 쓰기 맞지 아니한데 국가에서 아무리 법을 세워 금해도 그 간사함이 더욱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포 종이 저와 등의 일은 예법을 거듭 밝히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배계우는 일찍이 경저 판관이 되어 재물을 탐하기를 싫어함이 없어 백성들이 몹시 미워하여 원망하였고 뒤에 2번 수령이 되어 탐혹함이 예전과 같았는데 유자광이 추호도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아뢰었으니 그 속이고 간사함이 심하다. 유자광은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함으로써 남을 헛되고 기리기를 좋아하여 마음대로 행하였다. 남원은 유자광의 고향이므로 반드시 배계우가 자기에게 득되게 했기 때문에 이렇처럼 아랜 것이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유인호가 사례기를 윤사하를 우 통례에 제수하였고 한치량을 판관으로서 부정으로 띄어 올려주었는데 통례는 바로 당상관 계제이므로 윤사하는 인물이 용렬하고 못났으니 줄 수 없습니다. 한치량은 비록 일찍이 상품을 지냈을지라도 전에 서헌부사로서 전에 있었고 또 사람들이 반드시 성서해줄 자는 못됩니다. 장관들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물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큰 벼와 우박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바람이 불었다. 선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맹자를 가항하다가 오직 대인은 임금의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한데 이르러 참장관 안침이 아뢰기를 능히 임금의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이는 대인의 덕이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른바 대인이라는 것은 이윤, 주공 같은 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맹자가 3번 제 나라 왕을 보고도 이를 말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먼저 그 바르지 못한 마음을 공격하겠다고 하였으니 대신이 된 자는 아침 저녁으로 충성하여 허물을 다스리고 잘못을 살피며 날마다 바른 말을 올려서 임금의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만이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면서 능히 잘못을 바로잡는가에 있겠습니까? 하였다. 강하다가 극이 죄가 있습니다. 한데 이러자 안침이 말하기를 극은 꾸짖음을 받는데 용감한 자라고 이름만 하니 이는 배우는 자만이 본받을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대순이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취하기를 즐거워하는 것과 성탕이 허물을 고치기를 아끼지 않는 것과 대우가 착한 말을 들으며 절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신하된 자가 감히 착한 도리로서 고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징간 이육이 아뢰기를 급양민 3글자를 대전에 첨가해 넣은 것을 신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조에서는 이 법이 없었는데 저번에 단성 도감이 설치되어 이급배가 당상이 되고 신이 그 다음이 되자 그때의 보충대가 양처에게 장가들어 낳은 것을 고한 자가 있었으므로 신등이 보충대는 바로 사족의 소생이므로 만약 보충대에 속하여 거간하면 그 이전의 양처의 소생은 저절로 종량이 된다고 하며 생각하여 이로써 입게 하였더니 드디어 보충대에 소속되기 전의 소생한 자녀도 모두 종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뒤에 장례원에서 종량을 허락한 자가 바로 양처의 소생인 것을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게 생각하기를 보충대 소생도 종량을 허락하는데 하물며 양민의 소생이겠는가고 하여 드디어 급양민 3글자의 언론이 있었으니 심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건대 조정의 법을 따르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이응필상이 대답하기를 이는 조종조에서 없었던 법입니다.
지금 헌의하는 자는 그 군액의 수를 많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편안함을 믿는 바는 상하의 분별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만약 세 글자를 보태어 넣으면 신은 아마도 상하의 분별이 문란하여 공사 천례가 날마다 줄어들까 합니다. 하였다. 대상 이 쇠자는 말하기를 사천이 줄어드는 것은 좋게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만 공사가 또한 날마다 조모해질 것이며 또 주군은 노비가 아니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속신을 들어주면 향리 일수의 소생이 모두 속신하여 양인이 될 것이니 10년을 지나지 아니해서 여러 고을이 모두 쇠잔해질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의 뜻은 군액을 넓히려고 한 것인데 이제 말하는 바를 들으니 과연 패단이 있다. 급양인 세 글자를 첨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이유는 어느 나라 현상인데 처음에 농부였는데 탕왕이 3번이나 초빙하여 마침내 출사하였다. 탕왕을 도와 하의 걸 왕을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탕왕이 죽은 뒤에 그 손자 태갑이 무도하게 행동함으로 이를 3년 동안 동궁에 추방하였다가 태갑이 다시 회개하자 맞아 들였다. 주공은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다. 무왕의 아우 문왕 무왕을 도와 주를 치고 성왕을 도와 왕실의 기초를 세우고 제도와 예악을 정하여 주나라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컸다. 극은 전국시대 노나라 사람 맹자의 제자이다. 보충되는 군역의 한 가지다. 한역자 각훈간의 첩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사제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각품의 천첩의 아들로서 속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조직한 군대의 흥위에 딸렸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8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부 승지 정승근이 아뢰기를 지금 풍속이 예스럽지 아니하여 재상으로 염치가 있는 자가 적은데 근래에는 탐독으로 주의를 받을 자를 오히려 포용하여 곧 벼슬에 종사하게 하니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포용한다는 것은 어느 사람을 지적해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백사를 모두 청탁으로서 하기 때문에 탐목한 사람이 없지 아니하다. 이는 내가 잘못한 소치이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일은 옛날의 제왕들도 어렵게 여겼다 하였다. 정승근이 말하기를 임금이 사람을 쓰는데 마땅히 먼저 그 마음씨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간이 탐목하다고 지목하는 것은 반드시 사사로운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니 대간에게 논박을 주는 자는 죄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제도 관찰사가 여러 거울에 잔물을 거두어 정류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이와 같이 하면서 수령으로서 탐호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사간 이 극규가 아뢰기를 어제의 천둥과 번개는 그 시기가 아니니 어찌 그 까닭이 없겠습니까? 민간의 지거와 시정의 득실은 진언하기를 허락하고 몸을 덮고 마음을 반성하여 두려워하고 삼가서 참견에 답하도록 하소서. 임금은 마땅히 군자를 올려 쓰고 소인을 물리치는 데 힘써야 할 것인데 신은 아마도 지금 이때를 당하여 사람을 올려 쓰고 물리치는 일이 마땅함을 얻지 못하였는가 합니다. 하고 집이 조문숙은 아뢰기를 지금 겨울이 따뜻하고 안개가 많으며 또 천둥과 번개의 재변이 있으니 어찌 재변을 이루는 까닭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변을 일으킨 까닭을 알지 못하겠으나 다만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살필 뿐이다 하였다. 영사 허종이 아뢰기를 이는 모두 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허물입니다 하였다. 조문숙이 말하기를 금년에 평안도가 실롱하여 백성의 공공이 더욱 심하니 관찰사가 반드시 흉년을 구제할 절목을 미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는 경계가 중국에 연하였고 또 야인과 이웃하였으니 다른 도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새로 옮긴 백성이 더욱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청건대 14년의 예에 의하여 수령으로서 능히 백성을 구제하는 자가 있으면 가자하고 능하지 못한 자에게는 죄를 주어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명이 지극히 중한데 만약 능히 백성을 구제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한 작업을 아끼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순환현령 최숙경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백성의 행복과 불행이 달렸는데 이제 수령의 탐호함을 말하는 자가 있으니 만일 내 뜻을 체득하지 아니하고서 백성으로 하여금 원수같이 보게 되면 국가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대는 내 말을 잊지 말고 가서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직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여러 고을에 농사를 실패한 곳이 매우 많다고 하니 내가 몹시 염려스럽다. 흉년을 구제할 모든 일을 극진히 조치하고 또 백성이 굶주린 자가 있는가를 마음을 다해 물어서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이치가 한 가지이고 현과 미는 사이가 없어 인사가 아래에서 감하면 천리가 위에서 응하는 것이다. 이제 음이 지극한 달에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니 이는 반드시 정사의 잘못이 있고 백성이 원망이 있어 하늘이 죄를 내려 꾸짖음을 보인 것이다. 놀라고 두려움이 지극하여 감히 편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럿이 나와 백성들의 뜻을 체득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려고 하니 중의의 대속하는가 한산 인원으로 하여금 조정의 득실과 민간의 질고를 각각 진술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강 표연말이 아래기를 대전에 급양인 세 글자를 첨록하라는 성명이 이미 있었는데 이제 삭제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은 비록 미천한 자일지라도 고륙지신을 감히 천역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사족과 양인의 자기 집 여종의 소생은 일체 모두 종천할 수 없으며 또한 모두 종량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조에서 경외처의 법이 있었고 이조에서도 종량 입속의 법이 있었으니 비록 급양인 세 글자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 절목은 마감하에 첨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귀천의 차득은 천하의 큰 둑이므로 다스림에 있어서는 마땅히 성언을 준수하는 데 힘쓸 것이며 어지럽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내섬 시정 조효동은 다섯 사람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간성군수 진윤평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수령이 내 뜻을 체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침학을 일삼으니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는가. 가서 그대의 직책을 다하고 공을 빙자하여 사를 경량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1일 모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1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중동을 당하여 천둥과 번개가 치는 재변이 있으니 이는 신등의 무능함으로써 말미암아 음양이 차례를 잃기에 이런 것입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부득한 소치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동은 동짓달 곧 11월을 말한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1일 모인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승지 조위가 아뢰기를 대전에 급양인 세 글자를 보태어 넣는 것을 애초에 어찌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의논에 정하였겠습니까? 이제 한 사람의 말로서 도로 삭제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급양인의 법은 근대에 세운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조정조에서도 양부에게 시집가는 법이 있어 이와 같았습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국가의 대계는 종량하는 길을 널리 열어야 마땅합니다. 중국에 어찌 사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민은 장획을 가진 자가 항상 적으니 비록 속신하여 종량하고자 할지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삭제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동지사 이 세자가 말하기를
주 위의 아랫바는 스스로 그 뜻을 말한 것입니다. 급, 양, 인 세 글자는 본래 대전의 법이 아니고 근래에 보태어 넣으려고 한 것인데 도로 패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고 특징관 정과란 말하기를 만약 이 법을 세우면 공천이 날마다 줄어들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의 의논을 보고 처리하겠다 하였다. 특징관 유자강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데 요즘 사관을 사하게 보내어 유생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심검하니 제학의 유생으로 학당에 나오는 자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중학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유교를 숭상하고 도학을 존중함이 지극하지 아니함이 아니인데 관리가 법을 받들어 교양하지 아니하여 능히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은 아마도 진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대저 너그러움으로는 사나움을 구제하고 사나움으로는 너그러움을 구제하는 것인데 이처럼 능히한 것은 지나치게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청근대 관리를 내쳐서 후례를 엄중히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유생이 취약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로지 사장이 용렬한 데에 말미암은 것이다 하였다. 금토관 남세주가 아뢰기를 요사의 바람과 천둥의 재변으로 인하여 구원하는 전지를 내리고 삼공이 모두 임피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하늘에 응하는 데는 실로서 하고 문으로서 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일의 천둥의 재변은 무슨 일의 응함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토목의 역사를 백성이 몹시 원망하니 신은 아마도 하늘이 재변을 보인 것은 이에서 말미암은 것인가 합니다. 옛날에 진나라에서 돌이 말을 하였는데 진우가 사광에게 묻기를 돌이 무슨 까닭으로 말을 하느냐고 하니 대답하기를 때 아닌 일을 하여 원망이 백성에게서 일어나게 되면 말하지 아니하는 물건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궁시를 넣고 사치하니 돌이 말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왕자 옹주의 집이 지극히 굉장하니 이는 경계하고 두려워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이 세자가 대답하기를 남세자의 말이 옳습니다. 신이 덕건대 경상도 12여 고을 군인이 대령을 넘어서 제목을 서울로 운반한다고 하니 백성의 노고를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간살이 높고 넓어서 제목이 길고 크기 때문에 그 패단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 집 짓는 일을 제도에 넘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조위가 아뢰기를 경기 수군은 입번할 때마다 반드시 나무와 돌을 운반함으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이 덕건대 감력관이 군인을 침탈하여 징속이 끝이 없으므로 백성이 이로써 원망한다고 하니 감력관은 가려서 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군을 부리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선 그 노력을 휴게하고 보병으로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금토관 긴감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왕자군의 안장을 옥으로 꾸몄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저분이 상절을 만드니 반드시 옥배를 만들겠다고 하였으니 대저 그 조짐을 염려한 것입니다. 언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를 알겠는가? 법사에서는 마땅히 이를 규철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0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올양업의 혹은 이가대 등 7사람이 내조하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0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주서와 사관을 나눠보내 형국을 살피게 하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1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봉상시 참봉 이원희와 사례기를 문소진의 조가 유분을 잃었으니 수색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앞서도 언병을 훔친 자가 있었는데 그 악함이 막심하다. 본전 참봉과 고자를 일건부에 내려서 추국하고 빨리 포도장으로 하여금 수색하게 하며 또 현상하여 잡아들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1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승지 조위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 산성에는 평상시에는 비록 소용이 없는 것 같으나 만약 사변이 있다면 피란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보 운현에 산성이 있어 이름을 삼년성이라고 하는데 신라와 백제가 이로써 경계를 삼았고 전설에 3년 동안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현에서 거리가 5리인데 가운데는 넓고 밖은 험하며 또 완전하고 튼튼합니다. 또 경상도 함양에 산성이 있는데 완전하고 견고하여 지킬만 하며 황석산 꼭대기에도 성이 있는데 봉군의 곡식 70석을 성중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산이 몹시 높아서 비록 적변이 있을지라도 늙은이와 어린이는 반드시 기에 오르지 못하며 또 곡식 70석이 급할 때는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청근대 가까운 성으로 옮겨두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적당한가 여부를 축성사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0일을 모인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0일을 모인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도성지 정경조가 아래기를 근데 수령이 양전을 빙자하고 핑계하여 백성에게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이므로 백성이 패단을 받음이 적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청간대 조관을 보내어 불철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권오복과 강훈이 지금 경연에 입시하였으니 나누어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2일 김효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우승지 김은기가 병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정병 최효정의 보 신군산이 북정 때에 중도에 도망하였으니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청승부군 심회와 호조판서 정순조가 대답하기를 군령에 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김은기가 말하기를 전라도 충청도의 군보로 이 죄를 범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북정 사목에 이르기를 불관 사전으로 처참한다고 하였으니 만약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후일을 징계할 수 없다 하였다. 조위가 말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사목을 알지 못해서 범하였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보에게 어찌 하나하나 효유할 수 있겠는가? 군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불관 사전은 사령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이 되는 것이 상례이나 반역 등 특수한 죄에 대해서는 사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물관 사전과 같은 말이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2월 10일 김효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신경이 아뢰기를 공조 당상은 모두 문신이 아니므로 한 사람을 바꾸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니 신등은 결망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특징관 정승조와 지사 신준이 대답하기를 신경의 말이 옳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판서와 참의는 제배된 지 오래지 아니하였으니 참판을 바꾸도록 하라. 그러나 어지지 못하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2일 김효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2일 김효 네번째 기사 김승경을 가선대부 공조참판으로 민영견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구치곤을 절충장군 참지중추부사로 변수를 절충장군 경상우도 절도사로 이영산을 통정대부 종성부사로 권구를 통훈대부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민영견은 성품이 간교하고 아첨하여 반부로 인연하여 공주 참판에 제배되었는데 대간의 논박을 입어 바뀌었다. 반부는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다는 뜻으로 영주를 섬겨 공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반용 부봉의 약자이다. 성종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2일 김효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2일 김효 여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3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3일 경진 두번째 기사 영의정 영필상이 겨울에 천둥이 친 재변 때문에 글을 올려 사직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비답을 내렸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4일 신사 첫번째 기사 성공감 제주 한치영 정문영이 와서 아뢰기를
왕자 옹주의 집이 대전에 실린 간살의 수가 많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득이 누를 세워 사방을 두르니 사람들이 보고 높고 크다고 하여 비난합니다. 신등은 비록 대전의 법을 어길지라도 만약 간살을 더하면 누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두루는 제목의 척수를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라. 만약 간살을 더한다면 말하는 자가 또 다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니 척수를 줄여서 지으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한치영과 정문영은 백성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왕의 사랑을 받는 데만 힘써서 대전의 법을 허물어뜨리려고까지 하니 사람들이 심히 이를 비난하였다. 정문영은 일찍이 전영을 맡았는데 벼슬을 팔아 살림을 경영하였고 수령으로 기한이 차서 채직될 때를 당한 자가 있으면 재빨리 사람을 보내어 재물을 요구하였다.